오케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점심시간 배정 이제 12시 1시로 이제 받아서 우리 이제 30분에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잘려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잠시만요. 그 다음 시간 이제 이번 시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분을 하고 그 점심 드시러 이제 가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는 그 20분 정도를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이제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20분을 이제 잘라낸 다음에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은 그냥 제가 안내 드릴게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이제 환경 설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했는데 요거를 이제 직접 실행 이제 직접 환경 설정을 안 하시다 보니까는 그 몇 가지 이제 만약에 그 실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서버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이제 논의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점으로 몇 가지 이제 그 확인을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제로 직접 이제 설치를 하실 때 관련해서 문서가 완결성 있게 제시가 되고 그 종종 가끔 이제 그 실제로 설치를 진행하는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도커 데스크탑 for 윈도우즈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와 맥은 이런 이제 GUI가 제공이 되고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커를 그냥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없이 이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커 데스크탑이랑 도커가 좀 달라요. 이 두 개가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엔진이 있고요. 이제 도커 데스크탑은 이제 관리를 위한 GUI 인터페이스예요. 요 엔진은 오픈 소스인데 그 도커 데스크탑은 이제 관리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서 요거는 상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개인하고 중소규모 조직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환경이신 경우에는 요 라이선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도커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커를 못 쓰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는 이제 도커를 그냥 무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설치가 이제 가능하신데 그 이 환경을 제공받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차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별 걱정 없으니까는 그냥 요걸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요구사항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 WSL 같은 그 윈도우 쪽의 기술을 설치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가상 안내를 드리면 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그냥 그 파워쉘 아까 파워쉘에서 요거를 이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 설치는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근데 컴퓨터가 한번 재부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도커를 설치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이게 인식이 이제 되니까 그 점이 이제 좀 순서적인 측면에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GPU 가속을 활용하시려면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하셨는데 이게 위에 걸 잘했는데도 잘 안 되시는 경우에 종종 이 그래픽 드라이버 갱신이 안 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잘 되실 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안내 드리면 요 그 링크점 텍스트에서 이제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이제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시면 오 이거 그 왜 오류가 나지? 내가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저한테 요거를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요거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샷 파일 같은 거 오류가 나시면은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오타 뭐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좀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에 가서 막 오 여기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여기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손쉬운 경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삼아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문제가 없으셔도 그냥 이제 잘 그 서로 이제 받아지는지 하나 이제 보내주시고요. 파일 추가 뭐 이렇게 그 누르시면 이제 컴퓨터 파일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 되고 그 보내실 때는 그 이제 그 코드 말고 스크린샷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코드는 이제 제가 이제 실행을 제가 다다시 해봐야 되고 그 재현하는 이제 절차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그냥 오류가 난 상황 자체를 그냥 스크린샷으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서로 이제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으면 어디 그림 파일에 저장돼 네, 그죠. 그 스크린샷 폴더나 뭐 이렇게 원하시는 데다가 그림 파일로 이제 저장하신 다음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이나 가입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드롭박스 서비스의 로그인 가입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이제 자꾸 그 화면을 보여주겠지만요. 네, 첫 번째로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이런 이제 그 약간 문제를 이제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여기 그 PHY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해결을 하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보내주실 때 그 요 파일명이나 뭐 성함 이런 거는 그 너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응은 크크 이렇게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누가 보내는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내주신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왜 문제가 생기셨나? 그죠? 이제 요 버전에서 그 호출을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없애주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 버전이라고 하는 이제 정보 자체는 그냥 뭐 2.31 이런 문자열로 기록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서 요 괄호쌍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잘 성립이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이제 보내주실 수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좀 안내드릴 사항들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다시 보기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제가 그 과정별로 그 다시 보기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뭐 당연히 기록하시는 것도 이제 있으실 텐데 그 뭐 기록을 이제 직접 하시는 게 좀 어렵고 또 이제 7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저거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지금의 집중력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하시면은 다시 보기 제공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생 목록을 그 제가 그 과정별로 이제 주간별로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번 과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 다시 보기가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그 멀캠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그 제가 어 그 보시는데 편의를 위해서 줌 계정을 이제 미팅방을 특별히 요청을 했고 여기로 접속하시면 지금 제가
화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 화면을 그냥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본인의 그 모니터에서 그 바로 옆쪽에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는지 한번 원하신다면 접속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 이미 그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제공을 해드리면 그 실습하는 게 좀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특별히 요청드려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화면을 계속해서 제가 표시해 놓지는 않아도 링크점 텍스트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제 노트북스라는 이제 폴더가 이제 있습니다. 이 노트북스 이제 폴더를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19분 전에 그 마지막으로 수정됐던 day1.ipynb 파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성하는 코드는 실시간으로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저장된 대로 반영이 될 거고, 따라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실습 폴더에다가 위치하시면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은 요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다운로드만 진행하고 하시면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안내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같이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한번 참조해 볼까 합니다. 교재 이제 잘 받으셨죠? 저는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캔된 버전으로 어, 그 어디를 이제 보고 있는지 안내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면서 이제 대강 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5페이지 헬로 파이썬은 안 합니다. 딥러닝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그 문의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이러면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챗GPT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해요. 이 챗GPT의 그 무료 버전에서도 그 파이썬의 기본 문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잘 확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2022년 이후의 프로그래밍의 스타일은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한 요 부분은 코드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그 챗GPT 저도 로그인하고 가입 안 했습니다. 로그인하고 가입 안 했고 그냥 코드 해석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죠? 그래서 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되고, 아까도 이제 오류를 겪으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에서 그 config에서 list physical devices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죠? 이렇게 list physical devices 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서 오타를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제 그냥 뭐 이게 오타 날 수 있죠. 뭐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오타를 내도 여기서는 이제 이 코드를 정확하게 이제 리스트 피지컬 디바이시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오타가 이제 났다든지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도 그냥 대강 오타를 내도 그냥 잘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오타다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작성해 나가시면서 그 도움을 받으시기를 네, 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그 챗GPT 그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간단한 이제 문법적인 이제 파이썬과 관련돼서는 요새는 이런 스타일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 그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자기가 잘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딱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다른 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요새는 그냥 챗GPT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대강 이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랜만에 C나 C++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 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라 이런 식은 안 되고 얘가 이제 그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시. 제가 이제 요새 그 자주 보여드리는 예시인데 오늘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다.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할 때마다 그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또 이게 9.11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너처럼 나온다 아닌데 9.11이 더 크다라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이제 그 하도 인터넷에서 이 예시가 많이 돌아가지고 여기 특별히 신경 쓴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숫자 크기 비교와 이유 설명. 그러면은 빼기는 잘못해놓고 설명은 잘했죠. 그래서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9.11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하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돌아다니니까는 이게 쪽팔리니까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썼고 이 사례가 이제 요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네, 얘네들이 그 랭귀지 모델들이 그 프로그래머를 대체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들과 이렇게 이런 걸 조합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산수가 안 됩니다. 간단한 산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생성형 AI로 그 프로그래머를 대체하겠다 이런 거는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일단 되지도 않고요. 되지. 그 왜냐면 이렇게 그럴듯한데 틀렸어요. 그리고 뭐 거의 맞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재로서는 프로그래머를 대체하는 수단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막 사람이 다 대체가 될 것처럼 얘기했었잖아요. 뭐 딥러닝을 통해서 뭐 근데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챗GPT가 나온 지 한 2년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인데 그 이 챗GPT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프로그래머는 사실상 거의 없다. 오히려 프로그래머의 생산성, 문서를 읽는 시간이나 이런 걸 많이 단축해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이제 증가한 거지, 프로그래머가 대체가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 딥러닝 자체를 챗GPT로 그냥 그 수행할 수 있냐, 말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많은 코드들이 이제 되는데, 다만, 말로 유도를 하시다 보면, 야, 그럴 바엔 그냥 내가 코드를 쓰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그래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막 해가지고 막 수십 페이지를 작성하느니 그냥 내가 코드를 쓰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의 뭐 레그는 어때? 뭐지 뭐 리트리브 오그멘티드 뭐 제너레이션은 어때? 잘 안 되죠. 그거 뭐 매번 한번 해보세요.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그 딥러닝 모형들이 이제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황당하게 이제 틀리는 경우도 그 있으니까 그냥 한계점도 이제 유의하면서 보셔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빈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빅데이터의 줄임말인다고 하거나, 그죠? 요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올해 이제 초에. 그죠?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소리를 하거나, 그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세라고 하니까는 76, 77, 78, 79, 80?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보신 것처럼 그냥 단순한 산수 이런 건 안 됩니다. 산수를 원하신다? 계산기를 쓰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LLM들 요 바로 옆방에서 그 뭐 공공 뭐 컨트롤 알트로 뭐 LLM을 활용해서 뭐 공공 문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막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틀리거든요. 분명히 틀려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셔야 되지. 그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그 좀만 써보면은 한계점이 이제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 그냥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그냥 시간을 절약해 주는 이제 도구인 거지. 실제로 문서를 생성하는 데나 그 실제 업무에 그 이거를 인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또 있다. 하지만 그 작성된 코드에서 뭐 점 하나가 빠졌다든지 뭐 글자가 하나 빠졌다든지 이런 거는 잘 봐줍니다. 잘 봐주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틀림없는 사실인데 얘네를 믿고서 전문가가 대체가 된다든지 전문가 없이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딥러닝을 여전히 그 직접 좀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고 그 딥러닝의 본질을 이제 이해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스타일로 이제 진행할 거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2장의 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경망의 이제 기본 단위를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체로 이제 이 2장의 퍼셉트론에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시게 될 거고 그 내일 바로 이제 신경망으로 데이 2로 이제 가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4장과 5장 요 신경망 학습과 5차 역전파인데 여기까지 3일차까지 주파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부터 처음 3일 동안은 신경망의 근본적인 이론을 직접 구현하시면서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신경망의 본질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가 학습이 되는구나. 요거는 근본적인 이론이고 챗GPT도 이렇게 훈련이 됩니다. 이런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학습 이제 직접 이제 구현해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6장과 이제 7장의 합성급 신경망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이 책은 끝까지 다 구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어떤 주제를 알기 위해선 다만 이제 우리는 5일의 시간 범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이제 3일차 이후에 4일차부터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더 이상의 이제 구현은 진행하지 않고 이제 이미 이제 구현된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가 네, 그런 점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그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느낌이 이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론 정도까지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의 목표는 일단 딥러닝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있는데, 참 저는 이성주입니다. 멀티 캠퍼스에서 그 인공지능 과정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진행하는 이제 과정들 머신러닝, 딥러닝, 딥러닝 심화, 이제 딥러닝 자연 처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오셨죠? 그죠? 지난주에 이제 요거 했고요. 다음 주에 이거 하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자연 처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딥러닝을 이제 하신 다음에 그 자연어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영상 기반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봤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몸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5절, 2.6절의 내용은 아주 개략적으로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넘파이죠. 넘파이 이제 있고 넘파이 이제 왜 하는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확인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는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제가 그 여기 그 GitHub의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래요. 즉 이제 요거는 확장해서 그 GitHub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너만 쓰니?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무료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GitHub 코파일럿은 그냥 코드용 GPT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프리 트라이얼이 있어요. 프리 트라이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그 요 프리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고 그 한 달에 10달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요 프린트문 뭐 이런 걸 이제 작성할 때 자동 완성을 넘어선 자동 그 요런 이제 제한이 이제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걸 이제 그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런 작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니까. 요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생성하고 여러 개니까는 자료 구조에 이제 담아야 되는데 파이썬의 기본 자료 구조는 리스트고 그래서 이제 타입 빌트인 함수 타입을 통해서 리스트임을 확인했고 길이가 이제 10개고 엑셀을 프린트 하니까는 이렇게 나오고 근데 x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아래쪽과 같은 방식인데 x 곱하기 2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원소를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내서 곱하기 2를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안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비슷한데 약간만 수정해서 하기 위해서 셀 복사를 해서 셀을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아래쪽에다가 똑같은 코드 요 셀이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numPy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 대신에 numpy 어레이로 이제 바꾸기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꾼 거는 이제 리스트에서 ND 어레이로 이제 바꾼 것 뿐인데 보시다시피 곱하기 2가 그냥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마지막 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numPy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텐서를 이제 표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numPy와 텐서플로우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임포트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텐서플로우 이제 컨스탄트라고 하는 걸로 레인지 10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정보성 로그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죠. 상당히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한 번 더 실행하시면 저런 정보성 로그는 이제 줄어드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numpy에서는 ND 어레이 텐서플로우에서는 텐서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프린트에서 x 곱하기 2를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얘도 그냥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도대체 이거를 왜 쓰나? 그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이 GPU 가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플러스 알파의 기능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망의 근본 이론을 이제 3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먼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거는 그냥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넘파이로는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GPU 가속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자동 미분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면 오차 역전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경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 이런 거는 약간 부차적인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이제 구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구현을 해보시고 나면은 이제 금방 이제 공감이 이제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렇게 고생해서 구현했던 거를 얘네가 다 만들어 놨구만. 이런 이제 기특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준비된 슬라이드로도 좀 이제 제시를 이제 드리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공감이 이제 안 되신다면 이제 딥러닝의 기본 이론을 같이 이제 살펴보시고 나면 계산 그래프 있어야지 있어야지 그걸 해야 자동 미분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뭐 requires gradient 하고 뭐 텐서플로우에서 뭐 gradient 테이블 만들고 그러는구만. 이거 뭐 GPU 가서 이거 엔비디아 쿠다 API를 내가 직접 하기 힘들지 하는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딱 요 세 가지 절차예요. 그래서
그 텐서플로우 자체를 이제 활용하는 것은 그 거의 대부분은 넘파이와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넘파이 또는 이제 텐서플로우로 이제 구현하셔도 어느 쪽으로 구현하셔도 이제 상관은 없다. 네, 다만 이제 그 우리는 3일 동안은 일단은 넘파이로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뭐 그렇다. 이 정도로 이제 그 말씀드리고 대강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2장으로 돌입하겠습니다. 퍼셉트론. 제가 이제 그 딥러닝의 관점에서 이제 뒤로 돌아봤을 때 그 인공지능의 그 주요한 지점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020년대에서 이제 2030년대로 이제 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2015년 정도쯤에 주요한 방법론으로 이제 급부상을 했죠. 뭐 그 결과는 이미 잘 아시고. 근데 그것의 어떤 시작점을 살펴보면 의외로 상당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 이제 근방인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퍼셉트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퍼셉트론이 지금 가치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지금도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때 이제 RNN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퍼셉트론을 이제 계량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피드 포워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개해드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고 그 퍼셉트론의 이제 기본 단위들이 여전히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챗GPT도 퍼셉트론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맞는 말 같아요. 따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퍼셉트론부터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유효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셉트론에 관련된 소개와 관련해서는 교재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좀 준비를 해봤고 이거는 이제 한 편한 마음으로 그 한 5분 정도 이제 전개된 내용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선형회귀가 만들어지던 시점은 통계학이 탄생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통계학이 기존의 수학과 다른 점은 수집된 관측치,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모형을 형성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모형이 올바르다면 그러한 모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능의 반대는 본능 또는 반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과 반사적 반응은 이해 없이 정해진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유연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능은 개별 관측치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측치를 지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가 떨어졌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모형을 형성하고 그러한 모형이 다른 경우에도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능적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는 두뇌를 가진 동물들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중력과 가속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냥을 위해 적절한 속도를 가늠하거나 뛰어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단이 효과적이라면 개나 고양이의 머릿속에는 중력과 가속도의 물리법칙 모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머릿속에 생존에 필수적인 물리법칙 모형이 있고 그러한 모형을 활용해 주변 사물의 다음 상태를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그러한 모형을 형성하는 기관은 두뇌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 AI 이제 활용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요 아래에 있는 그 식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래 식당이 없어졌어요. 원래 이제 여기 지하 1층에 구내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식당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 여기 이제 뭐 2018년인가 17년인가 이사를 와가지고 그 1년 정도 뒤에 요 식당이 생겨갖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전에 지금처럼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코로나 때 힘드셨나 봐요. 코로나 때 힘들었겠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코로나 때 적자 폭이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니까는 8월 9일인가 그때 이제 지난주 철수했거든요. 그 구내식당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식권을 들여서 이제 좀 어디 가서 이제 그 식사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근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재고 관리나 뭐 이런 것들 모두 이제 이익과 이제 직결된 이제 부분인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그 이 다음 단어에 뭔가를 말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뇌에 대한 이제 어 연구 같은 거를 이제 보니까는 우리는 보기도 전에 본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두뇌는 굉장히 이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실제로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지 않고 웬만하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여기 이제 물체가 대강 어디인지를 이렇게 쓱 보고 나면 두뇌는 동선을 이제 할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마도 여기 안 부딪힐 것이다 예측하는 거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답답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현재 그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보를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정보를 그 순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늦어요. 늦고 이제 비효율적이거든요. 또 일기예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기예보도 사실 이 예측을 이제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이제 크게 향상된 이유가 그 토양의 뭐 그 습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향상이 되는데 남의 말 듣는 건 별 재미없죠. 그래서 이 예측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제 과정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조상님격의 이제 예측을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같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넘파이 이제 어레인지에서 린 스페이스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제가 진행하는 이제 머신러닝 과정이나 이런 거 그 수강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구장창 이제 했던 거죠.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요런 식으로 그 분포가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랜덤한데 사실 이제 진정한 랜덤은 아니죠. 유사 랜덤이죠. 그래서 이제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해서 저랑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그런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도록 제가 이제 고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 설명이 잘 되는지 제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설. 이런 코드는 이제 선수 지식에 이제 해당한다 라고 이제 이제 로그 요 각각의 요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로그인하고 회원가입을 시키고 싶겠죠. 그죠? 뭐 전 되어 있지만 그죠? 원하시면 하시고요. 근데 그냥 저는 이제 해놨으니까 저는 이제 돈까지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잘 됩니다. 잘 되고 그래서 그 설명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못해도 이런 건 잘해요. 이 정도 이제 충분히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예시로 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죠?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죠? 이런 거를 알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년 이제 보니까는 2년을 보니까는 뭐 대강 이런가? 그죠? 1년은요? 대강 이런가? 이런 게 이제 예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10년을 보면은 10년은 요거는 그 선 그래프가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익스포넨셜 하잖아요. 이게 지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제 익스포넨셜한 어떤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그러면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시그모이드로 이렇게 꺾여서 갈 것인가 이런 건데 보통 그 언제까지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자연에 없죠. 이제 그냥 빡 폭발해버리고 이제 끝나버릴 테니까 아마도 얘는 이렇게 이제 한번 그 시그모이드가 되겠죠. 그 시점이 언젠지를 알면 좋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뭐 그 슈카월드에 따르면은 거의 잡주급이죠. 그죠? 시총이 4천조짜리 기업이 막 19%가 폭등했다가 막 10%가 떨어졌다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어떤가요? 코스피는 이게 지난 10년간 요 비슷한 구간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2018년 수준이군요, 지금. 예상이 되게 어렵죠. 예상이 되게 어려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가격과 관련된 추세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요거를 노이즈를 조금 빼보자고 그리고 이제 선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느 정도 좀 그 그래도 얼추 대강 요런 추세를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런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형이 얼마나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이제 짐작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 이제 3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